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는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63, 총 예산액은 990억 8,66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3,24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63조 여성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원회 서면 심의 및 비대면 사이버교육 실시로 참석수당 및 교육비 등 687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차 행사 축소 및 미실시로 1,150만 원을 감액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조 양성평등문화 확산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1개 단체 사업 포기로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쪽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은 방문교도 지도사 7명의 감소문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825만 원을 감액한 2억 2,8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75만 원을 증액한 11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한 1,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5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사업입니다. 센터 종사자에게 지역카페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2명 추가 채용에 따른 40만 원을 증액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7쪽 가자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가자돌보미를 파견 서비스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분인으로 10가정 감소분 3,257만 2천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9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 감소로 인한 보육교사의 후생복지비 7천만 원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차 평가 인증 심사 취소로 인한 인증수당 4,4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2,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1조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846만 2천 원을 감액한 221억 6,1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쪽 담임교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아반 담당 교사 및 연장 보육 담당 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7,009만 6천 원을 감액한 18억 3,1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5쪽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지원입니다. 반 담당 보육교사에게 처우비 개선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한 5억 6,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7쪽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40만 원을 증액한 36억 3,3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쪽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취약 보육 서비스 제공하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62만 2천 원을 증액한 22억 2,2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45만 4천을 증액한 28억 4,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쪽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960만 원을 증액한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시설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쪽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50만 원을 감액한 2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9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1쪽 동북권 국군의 어린이집 건립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회계 시스템 도입 우수시 포상으로 특별조정금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군의 어린이집 신축 부지 시설비로 2021년 계속비로 이어지는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03쪽 아동복지 행정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아동 체육대회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상가비 전액 98만 원을 감액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5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한 1억 3,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7쪽 아동수당 급여 사업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을 지원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한 10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9쪽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5만 3천원을 증액한 2,5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1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조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전자바우처 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천만 원을 감액한 3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5조 아동양육 한시 지원 아동특별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휴원 및 휴교로 가정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억 8,344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7조 드림사업 스타트 사업 물품비 사업입니다. 아동 성장 측정 도구 및 태블릿 PC의 구입에 따른 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9조 기본경비입니다. 가정여성과 관내의 여비를 감액하고 9월 28일자 인사에 따른 직원 증가로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여 306만 1천원을 감액한 3,3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1조 반환금 기타 사업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가족복지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하여 반환금 3억 349만 5천 원을 추가 반영한 13억 7,9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유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유월 사업 2건입니다. 설명서 327쪽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설계 및 공사 기간 부족으로 시설비와 자산물품 취득비 2억 4천만 원을 명시하려 합니다. 이어서 설명서 328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0년도 사회추경에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LH 설계 용역 지원으로 시설비 12억 8,6만 7천 원을 명시하려 합니다.
다음은 계속 비월 사업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3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우수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벤치마킹 등을 추가 설계 반영 등 공기 부족으로 2억 8,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332쪽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회계 시스템 도입,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금으로 5회 추경에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속비로 2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33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2020년 시민회관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 1월부터 기본 및 시식의 설계 용역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8억 9천만 원 중 25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이라고 재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과지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설명회 선생님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어요. 어린이집 지원인데 이게 이제 한 1억 1,4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해지는데 어린이집이 자꾸 이게 좀 감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가 1년에 보통 어린이집이 한 10에서 20 정도가 감소되게 따라서 거기에 계신 그 이제 보육 교사라든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이제 직원들이 감소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여기 수치가 나왔죠. 한 110명 정도가 감소로 인해서 그게 이제 감액된 겁니다. 보육교사 후생 복지비가 890명인데 이제는 780명이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감소됐는데 그 인원의 우리 왜 감소가 왜 됐을까? 이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셔.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구 출산 문제도 저희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성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수로 봤을 때 일명이 지금 현재 0.98인가 그 정도가 출산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 어린이집에 대한 폐업에 대한 문제 이거를 좀 심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먹고 사는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아마 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은 하여간 우리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엊그저께 우리 가정여섯과 우리 절에 첫째 아이 100만 원 얘기한 건가? 네, 그렇습니다. 한 500으로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의원도 계시고 이제 어디 보니까 한 500 주는데도 공직자지만 출산에 대해서 100 주고 200 주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마 좀 미미한 것 같고 국가적으로 뭔가는 인구의 정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거 출산 정책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그거는 아무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성만의 무슨 출산 장려금 이런 거 말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은 걸 좀 우리 연구를 하셔야지라. 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다른
이제 뭐 조직에 관련된 건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다른 데는 또 조직에 대한 인구 정책에 대한 그 팀도 아마 그 복지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직 분야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 인구에 관련된 거는 어서 이제 뭐 정책에 했던 뭐 저희가 했던 어서 그 팀을 좀 만들어서 그런 인구 정책에 대한 것도 좀 보살펴지지 않느냐 향후 개선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 뭐 출산 장려금을 주지 말고 그냥 뭐 공공 아파트 같은 거를 줘서 뭐 그냥 꽁꽁으로 분양을 한다든지 말이야.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살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좀 어. 웃음의 소리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좀 뭐 결혼하기 전까지 출산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아마 그 아파트를 좀 하나 이렇게 주면 그게 큰 보탬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많이 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직자들도 그렇고 뭐 전체 뭐 좀 뭔가 큰 걸 던져줘야 좀 그게 이제 유인이 되는 건데 그런 정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성 먼저 그냥 한번 그냥 앞에 선두를 나서서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이. 예산을 씌워준다면 뭐 아파트 한 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뭐 다 저 짓는데 뭐 얼마 걸려요? 얼마 들어? 안성의 한 아파트 1000가구 정도 저 어디야 저 이쪽에 저 중심 저 동부권 저 중심 쪽에 이런 저 어디 저기 저 세종간 고속도로 주위에다가 딱 하나 치면은 아마 이사 올 사람도 꽤 많을 텐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뭐 저 안 나는데 차라리 그냥 조금 더 투자해 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줘 가지고 그냥 뭐 준다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동안 뭐 살게 한다든지 뭐 그런 저 좋은 방법도 있긴 있는데 한번 저 하도 우리 안성이 자꾸 그 해마다 이 어린이집 지원이나 이 어린이들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가정여성과장님에게도 가정여성과니까 그쪽에서 이 업무를 다루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들을 좀 유입을 시킬까. 또 출산율이야 뭐 우리 뭐 전국적인 거지만은 그래도 안성으로 이사 오면은 좀 뭐 자녀들을 낳으면은 뭐 혜택이 뭐 돈이 아닌 뭐 다른 거라도 이렇게 해서 먼저 시범을 한번 보이면 어떤가 해서 한번 저 좋은 방안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설명서로는 269쪽이고요.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인데요. 지금 민간 위탁금 지도사 감소로 지금 7,825만 원 지금 삭감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15명 그 방문사 인력, 지도사 인력을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지도사가 8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이제 지도사 대상이 한 15명을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네. 그거를 갖다 이제 사업 수행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상 가구에서 이분들을 수용을 안 하는 거, 오는 거를 자체를 좀 싫다 보니까 여기에 딸린 지도 교사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런 그 사업 그 양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당초 예산 잡을 때는 15명 파견을 예상을 했다가 네, 네, 네. 실제 지금 이제 코로나 여러 뭐 상황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문을 여튼 꺼려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있겠으나 예, 예. 실질적인 지도사 채용 자체가 8명으로 계속 운영이 돼 왔다는 거예요? 이제 채용은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 예, 맨 처음에 여튼 15명 배정을 해갖고 지도사를 파견을 했다가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이게 그 좀 그만두시고 이러는 분도 있으면서 8명으로 중간에 여튼 감소를 했다는 것인지
당초 15명에 대한 배정 계획을 갖고 예산을 잡았으나 애초부터 여튼 그 8명 정도의 규모로 지금 그 지도사를 파견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셨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채용을 당초에 이제 채용을 15명을 했는데 계획에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채용을 좀 못해 8명으로 줄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15명을 운영하다가 그 이러저런 상황 때문에 8명으로 감소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15명은 계획을 했지만 8명뿐이 채용을 못 해갖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인지. 그 얘기는 좀 팀장님한테 좀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가족여성팀장 김주연입니다. 이제 당초에 15명 방문 지도사를 계획하고 방문 서비스를 이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연초부터 이제 발생하면서 네. 수요가 없어서 방문 지도사 그 8명만 채용해서 운영을 했고 그거에 맞는 방문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네. 지금 계획 대비 당초 예산 계획과는 다르게 네. 8명으로 계속 운영을 해오셨다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이제 15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8명으로 여튼 감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여튼 서비스 받았던 그 대상들이 있을 텐데 좀 문제가 빚어지지 않았을까 싶어갖고 여쭤본 거예요. 네, 네. 예, 예. 그다음에 275쪽인데요. 우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그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혹시 그 센터에 대한 별도의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게 혹시 있죠? 있겠죠? 당연히. 이제 위탁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잖아요. 이게 위탁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위탁 기간 안에 혹시 그 빚어지는 뭐 종사자가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한데 그렇게 위탁 기간 안에 늘어나는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대응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줍니까? 이게 일부 지자체인 것 같기는 한데 위탁 기간 안에 여튼 그 종사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여튼 부담을 하도록 하는 계약도 뭐 일부 맺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종사자 네. 처우 개선비는 먼저 번에 이제 여기뿐이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 이제 그 월 5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 예산을 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니, 제가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13명에서 15명으로 여튼 이제 늘어났는데 이제 2명분에 대해서 지금 그 처우 개선비 일단은 지금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건 제가 이해를 했고 네네. 여튼 종사자 자체가 이제 13명에서 이제 15명으로 뭐 늘어나고 뭐 이후에 뭐 20명으로 늘어나고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위탁 기간 내에 성립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부분에 따라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전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당초 이제 위탁 그 네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돼 있는데 이 네. 위탁 범위 추가로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들어오는 거는 예산을 어떻게 예, 집행했냐는 얘기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처우 개선비는 지금 이제 그때 따라서 그 지가 이제 그 지치 우리 내부에 요건 이제 그 지금 인건비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기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필요에 따라서 종사자를 더 예. 여튼 채용을 지금 하겠다 하면 하면 저희가 이제 시에서는 무조건 대응해갖고 그냥 지원해요? 예,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거는 규정을 좀 아니 지금 처우 개선비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인건부 계속해서 여쭤보는데 다른 답변하시면 안 되고 팀장님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건가다가 그 운영을 할 때 통상 그 직원이 통상 인원이 15명입니다. 네네. 예, 15명이고 이제 이 본래
올해 본 예산 세울 때 그 당시 인원이 13명이어서 그냥 여유분 없이 처우 개선비를 13명분만 세웠었고요. 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저희 시 자체 사업도 있지만 이제 도비 사업도 있는데 도비 사업 보조 올 때는 좀 여유분이 있게 와서 부족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체 사업을 너무 그때 당시 인원만 가지고 타이트하게 세우다 보니까 예, 연말에 좀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건가다가 센터에서 뭐 계속해서 마냥 직원 부족하다고 만약 계속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네. 통상 15명 정도 예, 예. 예,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15명이고 이제 그 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튼 예산 편성은 네. 되어졌지만 이후에 여튼 이제 그 재위탁이나 이런 거를 설정을 할 경우에 15명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약정하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네요. 네, 예를 그러니까 들면. 예를 들면 이제 통상 15명이지만 네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건가다가 사업을 할 때 뭐 국도비 사업도 있고 시 자체 사업으로 있어서 신규 사업이 생길 경우에는 네. 그 사업이 이제 큰 규모의 사업일 경우에 그 사업을 운영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그 개별 사업으로 인건비를 세워주기 때문에 네. 예, 건가다가 기본 위탁 사업비에서 네. 계속해서 한없이 올려주는 그런 경우는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예, 이해했습니다. 277조 가사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3,257만 원 삭감하시고 갖고 지금 경정예산 2억 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지금 지금 70가정에서 60가정으로 지금 축소됐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지금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의 여튼 그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이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혹시 내부적으로 안 해보셨나요? 현재는 지금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120%보다는 이제 100%로 그 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금 좀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 크게 깊숙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이라는 게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방과 돌봄 뭐 지금 뭐 교육받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그 돌봄의 중위 소득이 120% 이렇게 이제 맥심이 돼 있지만 이거를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서 수혜 혜택을 많이 주는 거를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튼 뭐 출산지원금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뭐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궁극적으로는 그 맞벌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여튼 아이를 낳으면서 최소한 여튼 그 초등학교까지의 과정에서 이 그 생애 주기별로 여튼 적합한 돌봄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시가 좀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게 좀 필요로 할 것 같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그 옆에 우리 그 오산시 같은 뭐 경우만 하더라도 무슨 119 돌봄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초등학교 어떤 저학년까지 이제 전염병이 뭐 눈병이 됐건 뭐 수족구가 됐건 이렇게 되면 당장 맞벌이 그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제 막막해서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한 경우에는 이 친구들을 여튼 무상으로 여튼 돌봐주는 서비스를 24시간 내내 사실 이제 하고 있다라는 제가 좀 뉴스를 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시간제 보육 서비스 원래 지원하던 어린이집도 한 곳이 지정 취소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이제 시간제로 여튼 그 아이를 이제 그 맡기는 서비스를 여튼 제공받고 싶은 그 세대에 실제로 적절하게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안성시 현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튼 가족센터에 이런 기능이 이제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타 지자체에 좀 그런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되어지고 하는 사례들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제가 보더라도 지금 가사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용 기준을 좀 대폭 완화하는 것을 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그 어린이집 여기 이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뭐 일과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줘야 사회도 좀 편하고, 지금 이제 돌봄에 대한 것도 이제 저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육아 돌봄 센터, 뭐 이제 인천 광역시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좀 변천방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 애들에 대한 그 돌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시장님께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좀 접목을 하려고 많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상대가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또 그런 거를 또 여러 가지 자기 생계 유지 때문에 또 돌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아니면 경로당 마냥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 돌봄 센터, 돌봄 그런 그 규모를 만들어서 돌봄 놀이터라든가 쉼터라든가 용어는 다양하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좀 그때 좀 그 애들 긴급할 때 보육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오산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도 인천 광역시 뭐 제천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아마 돌봄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뭐 사회 이슈가 돼서 저 교육부에서도 방과후 돌봄 때문에 뭐 데모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돌봄은 그러니까 말씀했듯이 앞으로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제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의원님 먼저 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하시죠 뭐. 예, 그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아동 양육 한시 지원이에요. 그 이번에 그 2차가 하여튼 성립전으로 다시 내려온 거죠. 저기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차분 같은 경우에 이게 40만 원 쿠폰으로 그 지원이 이루어졌었죠. 네. 지금 1억 2천만 원 지금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정확하게 지금 이게 그 아동 수당을 받는 대상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이 8,890명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 이제 아동수가 거기 좀 뭐 이제 그 감액사항이 나오지만 당초 이제 그 사업 수행에 따른 그 목표가 9,190명으로 잡았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8,890명인데 한 300명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좀 그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이 그 이제 300명이 이제 줄었는데, 여기 그냥 이제 금년도 1년 동안에 이제 요게 이제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당초 사업 대비 목표액이 이제 줄어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그 사유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전출 간 사람도 있고 또 뭐 미매지만 그런 그 뭐 출산에 대한 뭐 출산율 저하도 있고 또 기타 요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 만 7세 미만에 대한 당초 목표 대비 그 수량이 되면 좀 인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지금 그 우리 아동 수당 받는 대상자가 8,89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준이에요? 네네. 아니 그런데 지금 2차분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 이거는 지금 그 지급 방식을 달리해서 이거는 뭐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16억 8,344만 원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데, 지금 8,890명이라고 한다면 저기 315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315쪽 2차분 같은 예, 경우에는 315쪽은 저기 의원님, 네,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 2차 그 지원금을 해가지고 이건 전액 국비인데 이번에 추석 전에 아마 이게 뭐 부랴부랴 해서 이 대상에 만 초등학생을 제한 만 7세 미만에다가 정부에서 20만 원 추석 전에 이거 국비를 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해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액 국비.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정확하게 대상자 수를 여쭤본 게 뭐냐면 2차분 같은 경우에 지금 16억 8,3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현금 20만 원 지급을 곱하기 하면은 한 1억이 부족해요. 네, 팀장님.
아동 청소년 팀장 이영입니다. 1차분과는 다르게요. 2차분일 때는 그러니까는 아동수당 받는 아동수당 대상 아동 중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아동들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교육청, 예, 그 교육청. 인원의 차이가 그 학교 아, 교육청에서 만 7세 지급하는 중에서? 예, 예. 아,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까지 그 여튼 확대가 되어지면서 만 7세는 여튼 만 6세는 여튼 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좀 갈라진 거군요. 아, 이해를 했습니다. 332조 우리 개속비 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일죽 어린이집 이번에 지금 공인사항관리 심의 받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총 사업비가 5억이에요? 일찍 어린이집 먼저 앞에도 이제 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기 이제 그 5억은 저희가 아까 그 이제 그 특별 조정 교부금을 따와 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그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여입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지금 그 아까 담은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네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5억으로 잡혀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원래 20억,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전체 예산은 20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만 계속비 사업은 요거만 좀 잡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청소년 지금 수련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네. 지금 정확하게 우리 미학부액이 얼마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신 계속비 이월 조서하고 우리 중기계획하고는 지금 미학부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서요. 지금 내년도에 12억 5천만 원이고요. 그 이후에는 34억 6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전체 그러니까 지금 총 예산 중에서 미회 확보액이 지금 여기 2월 조사에 따르면 한 약 47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올리신 거 보니까 미회 확보액에 도비 10억 포함해 갖고 한 22억 7천 정도 지금 미회 확보된 걸로 표기가 돼 있어서요. 아동 청소년 팀장 이영입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경기 정책 공모에서 30억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9억을 받고 21억을 아직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지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나와 있는 미 확보액이 맞습니다. 아, 그러면 30억 부분에서 지금 그 미확보의 21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2월 조에서는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 하나만 여쭐게요. 다른 데 보니까 노인정이나 그 장애인 쪽에 보면 마스크가 지급이 됐더라고. 사업비를 제가 받아보니까 혹시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에도 마스크가 지급이 됐나요? 주기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좀 공식적으로 많이 준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일부 배정이 된 게 있어서 많이는 못 준 조금 드렸습니다. 얼마 정도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양이 좀 적습니다. 근데 왜 다른 저기에서는 다 그거를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해갖고 줬는데 왜 여기에서는 왜 이분들은 왜 이 단체들은 안 줬죠? 저희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고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연초에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시장님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마스크도 샀고 여기 이제 체열기 재는 것도 사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예산 편성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그 생각해 보셔갖고 여기도 보면은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데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여기도 사업비를 좀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이런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비 담는데 이 마스크 이게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검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마을회관이나 장애센터, 장애 그런 단체라든 그런 데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 사업비가 이게 내정이 돼갖고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맞죠? 제가 부분에 사업비 내역서를 보니까 나가고 있던데 예. 시에서 책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만 준다고 해서 그 성법에 문제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네. 지급하는 걸.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섯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가족여섯과정 임약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